안녕하세요. 쉬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 모의고사 F0 2교시 실기 3부 시간입니다. 29번부터 마지막 45번 문제까지 총 17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29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예쁜 유리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3번. 대상자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게 한다. 4번.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말해달라고 한다. 5번.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지금 식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 돌보는 사람들은 항상 왜 그럴까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읽어주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다그치는 것 같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왜 식사를 거부하시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1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맞죠? 통증 때문에 못 드실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틀니가 잘 안 맞는지, 시력이 저하돼서 음식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지, 특히 중요한 거, 약을 바꿨을 때 약물 부작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번, 예쁜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틀렸죠? 유리는 깨질 수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투명하기 때문에 바닥과 음식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대상자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게 한다. 틀렸죠. 직접 하시면 위험하실 수 있고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는 건 괜찮겠죠? 자, 4번.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말해달라고 한다. 말씀 안 하실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계속 못 드시니까 틀렸습니다. 5번.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준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아서 식사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게 뭔가 작업들을 좀 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식사를 권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0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침대를 벽에 붙여 놓는다. 2번. 욕실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3번. 계단과 현관 앞에는 카펫을 깔아둔다. 4번. 방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어야 한다. 5번. 냉장고에 친숙한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둔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침대를 벽에 붙여 놓으면 안전하겠죠?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침대 벽에 붙여 놓잖아요. 요거는 좋은 겁니다. 2번, 욕실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 안 되십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신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큰 거울은 없애든지 아니면 덮개로 덮어서 가려주셔야 합니다. 3번, 계단과 현관 앞에는 카펫을 깔아둔다. 틀렸죠? 카펫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깔지 않습니다. 4번, 방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어야 한다. 틀렸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잠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5번, 냉장고에 친숙한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두면 이런 거 드실 수 있어요. 과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붙여두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1번.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가족과의 만남을 제한한다.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장을 본다. 3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4번. 가구나 옷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5번. 현관문을 열어두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대상자는요. 그 배회하는 행동이 어르신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배회할 수 있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해 주시고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나가셔서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거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번, 가족과의 만남을 제한한다. 틀렸죠? 가족은 믿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틀렸고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장을 본다. 괜찮죠?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3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틀렸습니다. 이런 큰 소음은 대상자가 포위당했다라고 불안감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큰 소음은 좋지 않습니다. 4번, 가구나 옷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낯선 환경이 되겠죠? 더 나가고 싶고 불안할 거예요. 틀렸습니다. 5번, 현관문을 열어두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시면 밖으로 혼자 나가셔서 실종될 수 있습니다. 열어두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32번.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적 자극을 통한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1번 집중력, 2번 통제력, 3번 계산력, 4번 친화력, 5번 운동 능력. 정답은 1번 집중력입니다. 자,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죠? 따라서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소리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예전에나 어릴 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기억력도 향상되실 수 있고 말씀을 하시니까 언어 능력도 향상될 수 있고 누구랑 같이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또 기억할 수도 있겠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나이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압력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집중력,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이런 것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3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기능은 사진에 제시된 것과 같은 손 모양을 하도록 한다. 1번 공감력, 2번 친화력, 3번 계산력, 4번 언어 능력, 5번 운동 능력. 정답은 5번 운동 능력입니다. 자, 현장에서 사진을 보여주고 따라하세요 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보여주면서 요거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시든 잘 못하시든 요걸 따라해야 되니까 손을 막 움직이시겠죠? 손의 소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집중해서 봐야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도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 운동 능력이었습니다. 문제 34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1번 종이찍기, 2번 트라이앵글 치기, 3번 물고기 그림 찾기, 4번 점선 따라 그리기, 5번 물건값 계산하기. 정답은 5번 물건값 계산하기입니다. 자,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예요. 그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4가지 기억하고 있자 그랬었죠? 특, 일, 개빈. 방학 숙제를 내줬어요. 특별일기를 쓰라고. 그런데 방학 끝날 때 계산을 해보니까 빈 곳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특은 특정 글자 고르기, 일은 뇌건강 일기 쓰기, 개는 물건값 계산하기, 빈은 빈칸 채우기. 이렇게 4가지 기억하고 계셨다면 금방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물건값 계산하기 5번에 있네요. 요거 대신에 뇌건강 일기 쓰기, 특정 글자 고르기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35번.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갈 시간이 아닌데도 집에 갈 시간이니 문 좀 열어주세요 라며 계속 문을 두드릴 때 돕는 방법은 1번, 집에 왜 가고 싶은지 물어본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한다. 3번, 지금 3시이고 집에 갈 시간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4번, 계속 이러시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며 주의를 준다. 5번, 문을 열어주며 혼자 찾아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셨다면 이런 문제는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치매 어르신이 이런 문제 행동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라? 마음을 읽어줘라. 왜 그럴지 먼저 생각해 보시라 그랬고요. 그리고 관심 돌리기 요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1번에 왜 가고 싶은지 물어본다. 왜냐고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한다. 관심 돌리기 요법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번, 지금 3시이고 집에 갈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알려주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알려주는 건 진압력에는 좋을 수 있지만 치매 대상자한테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4번, 계속 이러시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며 주의를 주는 거 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주의 주지 않아요. 기억하실게요. 5번, 문을 열어주며 혼자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그럼 가시겠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 실종될 수 있어요. 정답 2번입니다. 문제 36번. 방문 요양을 받는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무시하고 방 청소를 한다. 2번,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다. 4번, 계속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라고 경고한다.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공놀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인데 자유행위를 한대요. 그럼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 거죠?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요, 행동교정요법을 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5번처럼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공놀이를 하지 않겠어요. 좋아하는 간식을 주지 않겠어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행동을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멈추게 만드는 거죠. 요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1번, 무시한다 아니죠. 멈추게 해야겠죠. 2번, 이웃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막 오라 그래요. 소문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3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멈추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4번, 계속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라고 경고한다. 협박이죠. 학대에 가깝겠네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37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밥은 언제 주냐며 화를 낼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어르신, 오늘은 밥이 없어요. 2번, 콩나물국이랑 고등어랑 드셨어요. 3번, 이 빈 밥그릇 보세요. 이미 드셨어요. 4번, 방금 식사하셨는데 까먹으셨어요? 5번, 준비하고 있어요. 간식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요양보호사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방금 식사를 하셨는데도 또 밥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빈 그릇을 치우지 말고 어르신이 볼 수 있게 두고요. 달력에다가 식사하신 걸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못 기다리시겠다. 그러면 요 간식 드시면서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량이 좀 낮으면서 포만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간식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주의를 다른 곳으로 환기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다른 활동들을 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처럼 어르신 오늘은 밥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빨리 밥해 그러면서 계속 싸움이 나겠죠? 틀렸고요. 콩나물국이랑 고등어랑 드셨어요? 혼란스럽겠죠? 난 먹은 적이 없는데 먹었다고 하니까. 3번 이 빈 밥그릇 보세요. 이미 드셨어요. 이미 먹지 않았는데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빈 밥그릇은 본인이 보고 스스로 내가 먹었구나 깨닫게 하려고 두는 거죠. 4번 방금 식사하셨는데 까먹으셨어요? 어르신 식사 안 하신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혼란을 주는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렸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38번 요양 대상자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은 1번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하고 말한다. 2번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말한다. 3번 대상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말을 걸지 않는다. 4번 상대방의 말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알려준다. 5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대상자의 말을 판단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하고 말한다. 정답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상대방도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좀 위축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겠죠? 3번 대상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말을 걸지 않으면 안 되시고요. 오히려 상냥하게 말을 거셔야겠죠? 4번 상대방의 말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알려주면 안 되고요. 공감과 수용의 기술을 발휘하셔야겠죠? 5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대상자의 말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바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바는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9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음식 맛이 왜 이래? 국에 소금을 쏟은 거야? 대상자, 뭐?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먹어. 나 요리 안 할 거야. 식사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감. 요양보호사 대상자를 따라 들어가 뭐라고 말할까요? 1번 앞으로 음식은 제가 할게요. 염려 마세요. 2번 딸들은 원래 그래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3번 제가 조금 있다가 방으로 음식 가지고 올게요. 4번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니 많이 속상하시지요? 5번 앞으로는 딸이 음식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주의해야 될 것, 딸이나 대상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편을 들면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왜 우리 딸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공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한 다음에 나의 말로 반복하고 두 번째, 감정을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면 되는데 꼭 우리 선생님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1번처럼 앞으로 음식은 제가 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르신.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공감보다 좋은 반응 아닙니다. 딸들은 원래 그래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편들죠? 편들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방으로 음식 가지고 올게요. 이런다고 속상한 마음 읽어준 건 아니죠. 4번처럼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니 지금 상황을 나의 말로 반복해줬고 많이 속상하시지요? 감정 읽어줬죠? 이게 바로 공감적 표현입니다. 5번 앞으로는 딸이 음식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0번 젖은 옷을 갈아입기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지금은 옷을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2번. 그럼 언제 옷을 갈아입으시겠어요? 3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실 수 있어요. 5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욕창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셔야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하고 이야기를 하죠. 주어가 나는입니다.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을 언급합니다. 행동을 말할 때는 감정을 넣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빼고 행동 그대로를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바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기를 거부하고 있죠. 젖은 옷을. 그러면 행동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르신이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갈아입기를 거부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시고요.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어르신 욕창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감정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바람, 옷을 지금 갈아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네 가지 중에 무엇 하나는 빠질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처럼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욕창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영향과 감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문제 41번. 함께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2번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옆에서 지켜본다. 3번 다치지 않도록 양쪽 팔을 꽉 붙잡아준다. 4번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거즈를 넣어준다. 5번 안정할 수 있도록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가 경련을 할 때 알아두셔야 하는 것, 경련을 평상시에 좀 하던 분이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지켜보시고요. 5분이 지났는데도 계속한다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경련을 하지 않던 분이 경련을 일으키시면 그때는 바로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주시냐? 1번 인공호흡은요. 의식이 없고 호흡을 못하실 때 하는 거죠. 이건 틀렸고요. 2번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옆에서 지켜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경련을 할 때는 붙잡거나 입안에 무엇을 넣거나 하지 않습니다. 좀 답답할 수 있는 넥타이나 옷의 단추는 풀어주시고요. 옆에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3번 다치지 않도록 양쪽 팔을 꽉 붙잡아준다. 틀렸죠? 꽉 붙잡으면 오히려 골절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4번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거즈를 넣어준다.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진정하라고 물을 먹여주는 행동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5번 안정할 수 있도록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막 경련 중인데 들어 옮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42번. 방문 요양 대상자가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환부에 치약을 발라준다. 2번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3번 환부에 얼음 조각을 데워준다. 4번 물집은 터뜨리고 찬 수건을 올려놓는다. 5번 환부에 붙은 옷은 빠른 속도로 벗겨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에 치약을 발라준다. 틀렸죠? 치약이든 된장이든 간장이든 핸드크림이든 뭐든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의 감염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화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뭘 덮어놨으니까 함부로 민간 처방하지 않습니다.
2번,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화기를 빼야 되니까 찬 걸 대줘야 되는데 찬물에 담그든지 아니면 깨끗한 찬 수건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물은 한 5도에서 12도 정도 되는 물이 찬물이고요. 한 15분 이상 정도 담가서 화기를 빼주셔야 합니다. 3번, 환부에 얼음 조각을 데워준다. 얼음 조각은 5도보다 훨씬 낮은 0도 이하죠. 그래서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 대지 않습니다. 4번, 물집은 터뜨리고 틀렸죠. 물집은 함부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찬 수건을 올려놓는다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깨끗한 걸로. 자, 5번, 환부에 붙은 옷은 빠른 속도로 벗겨준다. 틀렸죠. 옷이 환부에 붙었을 때는 팔깍도 같이 벗겨질 수 있겠죠. 찬물을 부어서 좀 그 부위를 식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옷 위로. 그리고 벗겨야 될 때는 가위로 그 부분을 오려내서 벗겨야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문제 43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4번 우울입니다. 자, 임종의 적응 단계 알고 계시죠? 부분타 우수입니다. 우리 시험은 반타작만 하면 우수한 게 아니라 부분타작을 해야 우수합니다. 60점 이상이어야 하니까. 자, 부는 부정, 부는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답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쵸? 부정은 아니야, 오진일 거야 하고 부정하는 거고요. 부는 왜 하필 나야? 이런 게 분노죠. 타는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타협하는 것. 우울은 이제 나는 글렀어 라고 생각하면서 슬픔과 근심을 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막 울거나 잠만 자거나 잠을 하나도 안 자거나 이런 것들이 우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에 해당하죠. 그리고 수는 수용이죠. 난 이제 지쳤어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문제에서 말한 것은 우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4번. 제1순위의 응급상황에 속하는 것은 1번 눈의 손상, 2번 칼에 베어 손에 피가 날 때, 3번 질식을 동반하지 않은 흉부 손상이 있을 때, 4번 음식을 먹다 괴로워하며 숨쉬기 어려워할 때, 5번 유리를 밟아 발에 유리가 박힌 상태로 피가 날 때. 정답은 4번입니다. 가장 응급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숨을 못 쉬는 상황이죠. 숨을 못 쉬면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눈의 손상, 숨 못 쉬는 건 아니겠죠? 칼에 베어 손에 피가 날 때 지혈하시면 되는데 숨 못 쉬는 건 아니죠. 질식을 동반하지 않은 흉부 손상. 흉부 손상은 질식을 동반할 확률이 높은데 동반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숨 쉬는데 문제가 없겠죠. 4번. 음식을 먹다 괴로워하며 숨쉬기 어려워할 때. 요럴 때가 바로 제1의 응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유리를 밟아 발에 유리가 박힌 상태로 피가 날 때. 2번하고 같죠? 지혈해주면 되고 유리 박힌 거 빼내면 되는 상황. 숨을 쉬는 거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자세로 바른 것은? 그림 보시고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먼저 그림 보시면 손꿈치의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요 손꿈치가 가슴 정중앙을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은 가슴 정중앙 맞고 2번도 정중앙 맞죠? 네, 3번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네요.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손꿈치가 가슴 정중앙에 있는
1번, 2번 중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 팔꿈치는 쭉 펴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가슴과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수직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팔꿈치를 굽힌 2번 그림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손꿈치 위치를 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어느 부위를 눌러주느냐, 중앙 중에서도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림 보시면 요 옆에 갈비뼈들이 있죠? 이 늑골이라고 하는 갈비뼈는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압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중앙에 있는 가슴뼈를 압박을 하시는데 이 가슴뼈의 아래쪽,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에 2분의 1 지점, 절반 지점 여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뼈는 칼돌기 혹은 명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명치는 눌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이 부위를 누르면 장기들이 손상될 수 있겠죠?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치 위쪽으로 몇 마디 더 올라가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F형 모의고사를 드디어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기원해 드립니다. 시험 직전까지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공!